연방 상원에서는 지금 주요 인물들은 모두 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청문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섣부른 경제 재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부는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가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고, 공화당 소속 소위원회 위원장은 늘어났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오프닝을 빨리 하는 주의 주지사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주지사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기금이 2달째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큰 변화가 없고 신뢰도와 지지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테슬라와 펜실베니아의 의료기구 관련 재료를 만드는 두 군데 공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카운티 규제를 무시하고 공장을 가동하고, 펜실베니아 공장은 대통령의 방문 요청도 위험하다면서 사양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항공사는 영업을 결국 중단하게 될 겁니다. 보잉 CEO가 한 말입니다. 식료품 가격이 46년 만에 4월 달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최근 시민권을 포기한 미국인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04%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한국 TV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각 지역 세계 각 나라에서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정말로 이제 일상생활에도 그 많은 그 변화가 오는데, 그 일상생활의 변화가 올 것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이미 온 것에 대한 변화도 있지만, 아무리 그 연방정부, 주정부, 또 그 시정부의 여러 가지 대처가 다르다 하더라도 큰 흐름은 연방정부가 주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방 그 상원에서 열리고 있는 청문회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의 대변인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병원에 그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우한이 그 1,100만 명 인구가 있는데, 우한의 모든 그 주민을 테스트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스웨덴은 굉장히 좀 그 다른 나라의 주목을 받을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 대처를 해왔는데, 그 대처법으로 인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이 숨지기 때문에 이 스웨덴이 조금 바꾸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계속 강조한 것이, 우리는 테스트를 충분히 하고 있고, 사우스코리아보다도 사우스코리아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우리가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고 하는데, 그것은 중요한 그 포인트를 빠뜨린 지적이죠. 사우스코리아는 초기에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고, 중간에는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인구비 대 테스트비와 사망률을 비교를 하면은 미국이 어디 그 사우스코리아에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 분위기가 그런 상황에서 어제 오늘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는, 어제 그 백악관 그 브리핑을 할 때 보니까 자레드 쿠시너 대통령의 사위까지도 마스크를 썼고, 기자들도 전부 백악관 출입 기자들도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예외라고 하더군요.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청문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청문회를 그 백악관에서 누군가가 그 양성 반응에 걸렸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파우치 박사도 격리를 하고 있는데, 격리를 하는 도중에 지금 집에서 그 청문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엘리자베스 워렌이고요. 조금 시차가 있어요. 파우치 박사가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된다. 질병통제국의 가이드라인이나 태스크포스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경제 재개도 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그 사망자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 다 잘 되자고 하는 것인데 경제 재개를 하는데도 큰 아주 그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잠시 앤서니 파우치 박사 얘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seeing a diminution of hospitalizations and infections in some places, such as in New York City, which has plateaued and starting to come down.
New Orleans, but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we are seeing spikes. So when you look at the dynamics of new cases, even though some are coming down, the curve looks flat with some slight coming down. So I think we're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But the right direction does not mean we have by any means total control of this outbreak. 네, 지금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얘기하기는 뉴욕이라든가 뉴올리언스처럼 처음에 굉장히 많은 그 확진자, 사망자가 나오고 하는 곳들이 조금 디클라이닝 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이런 것들이 퍼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인가 그 디클라이닝이 된다고 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들고 한다고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컨트롤 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들은 그 앤토니 파우치 박사의 증언 가운데는, 가을이 되면은 이제 대학들이 개강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많은 대학들이 또 그 대학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도 개강하기를 원하고, 꼭 그 교육적인 목표가 100%는 아닙니다. 그럴 때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갭이 너무 크다. 백신이 나올 때와 사람들이 다 같이 그 활동을, 경제 재개라든가 학교에서의 대규모 활동을 하는 것에 갭이 너무 크다고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제는 그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할 때 사람들이 마스크를 대통령 빼고는 전부 쓰고 있었고요. 그것에 비해서 오늘 연방 상원의 청문회를, 저는 이런 청문회는 처음 봤습니다. 앤토니 파우치 박사뿐만이 아니라 그 질병통제국장도 집에서 연결을 해서 미국의 연방 상원 청문회인데 중간중간 소리가 끊기기도 하고요. 화면이 끊기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 전부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번 그 소위원회가 건강, 교육, 노동, 연금을 합친 소위원회인데, 이 소위원회에 라마 알렉산더 공화당 위원장도 스텝이 감염됐기 때문에 집에서, 그리고 일부는 지금 상원에서 거리두기 하면서 민주당, 그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하는 사람에 보면은 본인이 그 양성 반응이 나와서 자가격리를 했었던 그 랜드 폴, 그 켄터키의 상원 의원도 있었고, 그리고 이 위원회 소속의 또 그 버니 샌더스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였었던 상원 의원도 있는데, 서로 남자들은 수염을 깎지 않아서요. 그 랜드 폴 같은 경우는 수염을 더부룩하게 기르고, 그런 것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미국의 보건복지부의 그 차관보는 굉장히 잘했다는 것을 그 증언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이만큼 했으면 굉장히 잘했고, 앞으로 이제 그 더 쉽게 빨리 결과를 알 수 있는 테스트 키트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뭐 가을쯤이 되면은 뭐 그야말로 한 달에 몇 천만 명이 테스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그 기대와 희망, 그런 얘기를, 희망 섞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나온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요, 테스트가 대통령이 완벽한데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달리 테스트를 많이 한 20개 국가 안에 미국은 그 들어가지 못합니다. 탑 그 20개 국가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그 식품의약국장도 아침에 그 얘기할 때 보니까 먼저 그 조의를 표하기도 하고, 희생자들에게 지금 상원 띄엄띄엄 몇 명 앉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말을 하지 않을 때는 공화당 의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스카프로 그 입을 가리고 하는, 진행되는 모습을, 이게 달라진 거죠.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이제는 백악관에서조차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는 예외를 뒀다고 하지만 마스크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정치적인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시간이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파우치 박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너무 빨리 오픈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앤토니 파우치 박사의 보스죠. 국가 그
보건연구소에 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보건연구소 소속의 엘러지 또 전염병 연구소의 소장이고 전체적인 보건연구소의 소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백신에 대해서요. 그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박사, 앤서니 파우치 박사보다는 나이가 조금 어리네요. 70세예요, 이분은. 이분은 2009년부터 보건연구소에 그러니까 오바마 때부터네요. 연구소의 소장을 지냈는데 내과 의사이기도 하고 유전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뭐라고 그 얘기를 하냐면요. 백신이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 독감 백신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도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한 가지가 아니라 적어도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의 백신을 가지고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해서 서로 그 매치라는 단어를 쓰더군요. 매칭을 해서 사용을 할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보건연구소의 그 기금 자체는 마련이 됐다. 백신 개발이 완성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올 가을에라도 뭐 많이 만드는 100만, 1000만, 1억 명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 1월이 되면은 우리가 또 한 3억 명이 그 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돈, 기금 자체는 마련이 됐다. 그렇게 되는 경우 이 백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은 미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를 위해서도 우리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백신 그 개발 제조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오늘 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도 또 다른 그 소매업소의 오픈이라든가 또 비치도 로스앤젤레스 비치조차도 제한적으로 오픈을 하는 이런 것을 주지사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텍사스주의 경우가 리오프닝을 좀 빨리 한 편이죠. 텍사스주의 지금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는 지금 미국 전국에서 또 그 세계적으로 4월 그 26일주였던가요? 그때에 비치를 오픈한 뒤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였던 그때와 그 이후의 두 주 사이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441명 새로운 케이스, 그 다음 주는 664명, 또 그 다음 주는 787명. 물론 또 테스트를 많이 해서 늘어나는 그런 그 원인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도 지금 사망자가 76명이 됐고요. 확진자가 3,557명. 이처럼 아무튼 그 오픈을 조금 하려고 하는 주가 테스트 플러스 리오프닝을 하는 사람들이 밖에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쪽이 지금 그 핫스팟 내지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곳으로 가는 것은 지금 분명해 보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실은 그 많은 미국인들이요. 당신 주의 주지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면은 답변 못하는 사람들 많고요. 그 어느 당인 줄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지사가 굉장히 그 권한도 막강하고 뭔가 그 큰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그 주지사가 공화권, 민주권 상관없이 뭔가 좀 리오프닝을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주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지사들이 지금 지지율이 높아요. 그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기 때문에 평균 71% 지지율은 받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그렇게까지 못 가고요. CNN이 오늘 발표한 지지도 보니까 45% 굉장히 높았어요. 오히려 처음에 그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보다 높았었는데 아무튼 민주당 주지사는 평균 75% 지지를 받고 있고 지지율이요. 공화당은 67% 지지를 받고 있는데 가장 많이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그 주지사는 공화당입니다. 오하이오주의 그 공화당 주지사 마이크 드와인인데 공화당인데도 굉장히 그 리오프닝하는 것 같은 것도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고 하죠. 그밖에 뭐 뉴욕이라든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79%, 뉴욕 주지사 82%, 1%, 버지니아,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펜실베니아, 일리노이 여기까지 이제 민주당이죠. 지지율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플로리다주 주지사가 60, 텍사스 주지사가 57%인데 이 두 주지사는 공화당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조지아주 가장 먼저 오픈을 한 그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지지율은 39%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팀 케인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부통령 후보로 나왔었던 이 팀 케인이 공화당이나 그 대통령이 테스트 우리 많이 하고 있는데 뭘 그래?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는요. 제가 좀 전에 잠시 말씀드렸었던 사우스 코리아와 미국을 비교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그 부분을 도표로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역시 그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확고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아직까지는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오늘 그 CNN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이 45%인데요.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처를 잘한다 42%, 잘 못한다 55%, 지난달에는 그 잘 못한다가 52%였으니까 같은 조사에서 지금 3%포인트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36%만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 말을 다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45%가 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사실을 말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지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는 그 Make America White Again, 미국을 다시 화이트하게 만들자 하는 이 메시지가 많은 백인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그냥 꽉 묶어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지하시는 분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 무당파의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민주당의 투표율이 중요하다. 공화당이야 워낙에 그 투표를 잘하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요. 여기까지가 지금 조금 그 전반적인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오늘 며칠입니까? 5월 12일 화요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 17분 현재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 후원입니다. 네, 지금 중간중간에 중요한 그 상원의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면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잠시 뒤에는 오늘 아마 그 뉴스를 들으신 분이라면은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에이시안에 대한 그 혐오 범죄 같은 것, 분위기 같은 것, 이 바이러스 자체가 중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정부에서 가장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강조를 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도 에이시안 아메리칸, 여러분들도 에이시안 아메리칸인데 좀 불편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도 그런 광경들이 조금 벌어졌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아주 그 인상 깊게 본 그 펜실베니아 공장과 테슬라 공장을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얘기처럼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또다시 제2차 감염이 시작이 되면은 out of control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경고하는, 뭐 어떤 그 상원의원이 물어볼 때도 답은 말이 다르지 일관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공화당인 리사 머코스키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리사 머코스키 의원은 마스크 같은 것, 스카프 같은 것 안 쓴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그 선거 기금이 2달째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큰 뉴스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기금 워낙에 많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요. 선거 캠페인 본부 대통령의 그리고 공화당의 전국위원회가 발표를 했는데 4월 달에
6,170만 달러가 거쳤는데 3월 달에 6,300만 달러, 2월 달에는 이보다도 더 많은 8,600만 달러가 거쳤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조 바이든 후보와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그다지 뭐 선거 기금을 많이 모은다던가 인기가 폭발적이라던가 하지는 않는데도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하게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에 6,170만 달러, 조 바이든 후보가 6천만 달러.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조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이제 32달러 63센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선거 기금을 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풀뿌리 이럴 때 이제 미국에서도 그래스루트라는 말 많이 그 쓰고 있고요. 어제의 그 대통령의 그 백악관의 기자회견을 조금 전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이야 잘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다. 한국보다도 우리가 테스트를 제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진실은 뒤에 있었고요. 그 테스트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그보다도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백악관 그 CBS 기자가 먼저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 오늘부터는 우리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백악관의 스태프들도 저렇게 다 마스크를 그 쓰고 또 테스트도 날마다 받는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이중잣대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일반인들도 백악관 스태프들처럼 그렇게 대우받아야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그랬더니 미디어는 나를 비난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 뜻을 알지. 그러면서 당신이 당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더 잘 알아. 이렇게 이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 조던 펠프스가 물어봤었을 때. 그리고는 이제 CBS 뉴스에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어제 하이라이트이기도 했었는데 CBS의 그 웨이자 지앙이라는 그 차이니즈 아메리칸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한국보다 테스트 많이 한다는 말을 대통령이 어제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기자가 지금 미국에서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숨지고 있는데 이것을 국제적인 그 경쟁을 해서 뭐 한국보다 많이 했다, 많이 안 했다 이런 걸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국제적인 이게 경쟁감은 아니지 않느냐. 사람들이 숨져가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중국에게 물어봐라. Ask China.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자가 차이니스 아메리칸이잖아요. 왜 그런 특별한 질문을 나에게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내가 무슨 뭐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 나에게 말하자면 에이시안 아메리칸이잖아요.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왜 에이시안 아메리칸인 나에게 중국에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내가 특정한 뭐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역겨운 질문을 하니까 네스티한 그런 질문을 하니까 하는 거지 하니까 이 기자가 그건 네스티한 질문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더 이상 답변하지 않고 이제 CNN의 백악관 특파원을 가리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악관 특파원이 이 그 분위기를 보니까 이 CBS의 기자, 차이니스 아메리카 기자가 좀 질문을 더 하게 양보를 하는 거죠. 옆에 이렇게 서서 양보를 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다른 기자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CNN의 기자가 저한테 그 질문권을 주셨잖아요. 하니까 대통령이 내가 줬는데 말 안 했잖아 하면서 하더니 결국은 다른 기자도 질문 못하게 하고 갑자기 그냥 화나면서 판 깨진 거예요. 판 깨지고 그 백악관 안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어제의 그 이 장면을 두고 특히 차이니즈 아메리칸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을 때 중국에게 물어봐라. 이게 이제 이러한 점들이 그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난 이후에 아시안계들을 굉장히 그 불편하게 하고 대통령이 조금 부추기기도 한다는 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어제 그 제공을 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오바마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인 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기자가 그게 무슨 범죄인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범죄가 무슨 범죄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 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한 문제가 되나서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미 오바마 게이트라고 표현들도 하는데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대통령의 가장 친한 측근도
또 그 공화당 의원들도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가 범죄자야, 오바마 게이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테슬라와 다른 공장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이 다른 공장 말씀을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드리고 싶었던 건데, 테슬라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처음부터 이거 별것도 아닌 걸 갖고 뭘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공장 문을 열려고 했고 열었고 누군가가 감염됐고 알라바마 카운티 그 프리몬트라는 시라죠. 그래서 이제 카운티와 또 협조를 하고 해서 원래 그 슈퍼바이저 위원이 오늘 그 많은 매체와 인터뷰한 것 보니까 5월 18일까지니까 일주일만 참으면 됐는데 그랬네요. 일주일도 아니네요. 그렇죠? 일주일 정도인가요? 오늘 며칠인가요? 네. 아무튼 제가 날짜 계산에 좀 서툴러가지고, 네, 일주일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어젠가요? 월요일부터인가 공장을 오픈을 한 거잖아요. 공장 사람들한테 전화 걸어서 나오라고 하고, 그래서 어떤 그 공장 사람들은 또 인터뷰를 하는데 테슬라로서는 테슬라의 꿈이 있겠지만 나는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가고 싶지 않다. 테슬라 공장도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테슬라의 꿈이라는 것은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꿈도 되고 우주 무슨 전기 자동차예요. 이번에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도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테슬라의 CEO로서는 돈 때문에 또 공장을 오픈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모델 Y와 모델 그 3를 한 200대 이번에 그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장을 다른 주로 옮기겠다 위협하고 힘들 거예요. 거기에 다 지어놓은 것을 어떻게 다른 주로 쉽게 옮기겠습니까? 돈 더 들죠. 그러면 그리고 또 고소를 하고 이게 이제 그 스테이 앳 홈을 이제 그 중지해라 하는 그런 그 가처분 신청 지난번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비치를 그 문을 닫아라 하니까 가처분 신청했던 것처럼 그런 가처분 신청을 하고 하면서 체포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만약에 이 스테이 앳홈 그 명령을 어겨서 누군가가 체포된다면 내가 체포되면 돼.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테슬라와 같은 그런 그 입장을 취하는 회사와 심지어 레스토랑도 많이 있습니다. 뭐 유타인가요? 콜로라도주의 퓨전 코리안 푸드를 만드는 그런 레스토랑도 지난 그 주말에 마더스데이에 문을 열었더니 레스토랑 7년이었는데 그런 7년 됐는데 오픈한 지 가장 손님이 많이 모였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뭐 어젯밤인가 그젯밤인가 이 보건국에서 문 닫으라고 명령을 내렸고 테슬라나 그런 식당처럼 그 주나 시정부의 룰을 지키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이유야 각자 다 많아요. 그 식당의 경우는 이 스테이 앳홈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데 비디오 보니까요 식당에 간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고 아무도 마스크 하지 않았고 거리두기 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에 비해서 펜실베니아의 한 공장인데 저도 처음 이름 들어본 공장입니다. 블라스캠 팩토리라고 해서 펜실베니아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펜실베니아의 마르코스 훅이라는 데에 있는 공장이라고 하고 버지니아주에도 공장이 있다고 하네요. 이 공장은 우리가 마스크라든가 가운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를 만들 때 들어가는 그런 재료가 있대요. 천 비슷한 재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오염되면 안 되는 예민한 것이겠죠. 그런 것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 공장은 직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바깥에 안 나간다는 거죠. 너무 예민한 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감염되면 안 되니까 이 공장 안에서 잠자고 쉬고 먹고 대신 공장은 24시간을 페이를 해준대요. 이 직원들에게. 그래서 직원들이 일할 만큼 일하고 3교대로 일을 하는데 무슨 뭐 게임기도 가지고 오고 뭐 작은 텔레비전도 가지고 오고 주방에는 아주 프로페셔널 그 요리사가 와서 요리도 해주고 생전 회사에 있기는 했는데 공장에 써보지 못했던 운동기구도 쓰고 하면서 뭔가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그 워싱턴 포스트와 그 당시에 인터뷰했을 때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일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그 본인의 위험이 있는데도 치료하고 돌보는 간호사, 의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이 쓰게 하는 마스크, 가운 이런 것을 만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백악관에서 이 내용을 안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 되게 욕하지만 다 봐요. 그리고 이 공장에 방문을 하고 싶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CEO가 그 재료가요,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그런 재료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4천만 파운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N95의 마스크는 한 100만, 1000만, 5억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정도고요. 그리고 수술용 마스크는 15억 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이 공장에서 지난달에 만든 거예요. 물론 가족 못 만났죠. 방문객도 방문 못하도록 하고, 이 회사의 CEO가, 제가 이름은 잊었어요. CEO가 얘기하기를 정말 대통령이 저희 공장을 방문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영광인데요. 저희가 아무리 회의를 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공장이요, 사회적인 거리를, 그 대통령이 오셨을 때 그 많은 분들과 함께 그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만큼 충분하게 넓지도 않고 하니까 저희는 너무나 안전한 것을 지금 만들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악관이 그럼 우리 공장 안에는 안 들어갈게, 바깥에서 할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장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대통령이지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대통령이지만 이 공장의 CEO가, 이 회사의 CEO가 그것을 우리의 공장의 많은 사람들과 의논을 한 결과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서 못 갔어요. 그래서 갔던 데가 애리조나주의 지난주 화요일에 허니웰 마스크 만드는 공장에 대통령이 마스크 쓰지 않고 갔었던 거죠. 이것도 테슬라는 테슬라 나름대로, 이 회사는 블랙스캠 팩토리라는 곳은 블랙스캠 팩토리 나름대로의 사정과 철학이 있는 거죠. 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예쁘게 보여야지, 칭찬받아야지 하잖아요. 그런데 웬만큼 나이가 들면은 이 세상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거, 다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아야지 된다는 것이 소용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참 많이 알고 있죠. 제가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유튜브예요. 이가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미우시면서도 이 라디오 서울 방송 강혜신이 진행을 하는 오늘의 미국을 들어주시니까 저는 이가본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댓글 다루실 때는요, 말은 조금 예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 개 지금 저를 굉장히 비난하는 댓글을 다 알아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원색적인 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가본 선생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들리시나?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댓글 달고 하실 때 자유롭게 토론은 하시되 웬만하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이 옳은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가본 선생님 그 본인의 거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9시 강혜신이라는 아나운서가 트럼프 대통령 맨날, 제가 아무리 원색적인 말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못하겠어요. 맨날 어떻게 하고 한인들 선동하고 있어요. 현 정부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재수떼기 없는 할머니 앵커 좀 안 나왔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른 분께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 주시기도 하고, 이분은 이제 계속 본인의 얘기를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특별하게 더 말씀드릴 만한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댓글을 다루실 때 어떤 내용이든 서로 의견이 다른 것 다 좋습니다. 재수떼기 없는 할머니 이것까지도 좋은데, 제가 차마 방송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것을 쓰시면 이가본 선생님이 얼굴이 깎이잖아요. 네. 자, 46년 만에 이가본 선생님이나 저나 다 해당되는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대요.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면은 노동부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 한 달 폭으로는 1974년
74년 2월 이후에 최고라고 하는데요. 고기값 올랐잖아요. 이번에 치킨, 어류, 달걀 값이 4.3%가 올랐고 과일, 채소가 1.5%, 시리얼, 빵 종류도 2.9%, 뭐 브로콜리, 햄, 오트밀, 튜나 다 올랐다는 얘기예요. 물건은 없는데 물건값은 오르고 이게 웬일이래요. 집에 있으면서 우리가 집밥을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오늘 첫 번째 마지막 광고가 집밥 아니었던가요? 집밥이 아니라 집반찬이라는 그런 광고였네요. 그러니까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문을 닫은 호텔, 식당, 그리고 학교 급식이 이런 그로서리의 반 정도 차지하거든요. 우유라든가 많은 뭐 달걀 이런 것들. 그런데 문을 닫으니까 나머지 반을, 그러면 더 많아야 되는데 왜 더 없냐고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 벌크로 많이 들어가는데 마켓에는 작은 포장 같은 것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큰 벌크 같은 것을 낮게 포장을 다시 시스템을 만들고 하기도 힘드니까 이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고기, 육류 같은 경우는 미국의 네 군데의 큰 그 육류 가공 회사가 국민들이 먹는 뭐 몇십 퍼센트든가요? 굉장히 많아요. 반 이상을 70%인가를 차지하니까 그곳에서 그 공장 직원들이 감염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생산을 못하니까 이 경우는 부족하게 되고 값이 올라가서 식당 오픈하셔야 될 텐데 고깃값 무슨 뭐 값이 너무 많이 한 30% 정도는 올라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일입니다. 다른 소비자 물가는 4월 달에 내려갔어요. 0.8%. 그런데 식료품비가 이렇게 그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요. 중국 있죠. 중국하고 미국이랑 이제 관세 협상을 해서 농산물이라든가 또 뭐 육류, 특히 이제 중국에서 미국의 그 돼지고기, 콩을 많이 수입을 해 가는데 그런 것을 또 안 하다가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는데 어떤 부분은 중국도 중국 마음대로 계산을 하겠죠. 미국은 또 미국식으로 계약을 지켜라 하고 압력을 넣을 것이고요. 어떤 부분은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거 다 못 가져갈 수도 있겠어 하고 하는데 돼지고기 같은 것은 미국에는 없는데도 중국과 관세 협상을 할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는 수출이 됩니다. 미국 사람들 먹는 돼지고기가 없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 생활을 상상하지 못했었던 것을 바꾸는가 하는 것의 그 하나의 예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항공사는 결국은 문을 닫고 말 것이다. 이게 이제 보잉의 CEO가 오늘 아침에 이제 텔레비전 그 모닝쇼에서 얘기를 했는데 투데이쇼에서 MBC요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오마하의 현인 맞기는 맞네요. 워렌 버핏이. 항공사의 주식 다 던져버렸잖아요.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겁니다. 해서 이제 앵커가 물어봤어요. 그 연방 정부가 지금 이제 그 항공업계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지원이 끝나면 그게 이제 항공업계의 경우는 그 몇 퍼센트라고 하던가요. 항공업계는 반. 50%는 뭐 일반은 뭐 한 70%, 75%를 페이롤로 써야지 되지만 항공업계는 반을 페이롤로 써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원받는 것도 9월 달이 되면은 떨어지고 9월 달이 돼도 그 사람들이 여행객이 지금 95% 국내 여행객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25%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문을 닫는 트래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9월 달에 돈은 떨어지고 그리고 3년이 걸려도 잃어버렸던 손님을 다시 찾기 힘들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여행에 대한 그 기준 같은 것도 많이 달라질 테고 호텔, 에어비앤비 이런 데서 자는 문제도 그렇고 뭐 그 비행기가 거리 유지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 에어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항공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그 연방준비제도의 샌프란시스코 지부의 2명의 경제학자가 지금 이제 보고서를 작성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다 발표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동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 자동화 하면은 너무 무서우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리오프닝을 해서 회사에 다시 가고 공장에 다시 간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로봇은 병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봇으로 아프지도 않죠. 많은 것이 대치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잠시 뒤에는 시민권자들이 뭐 1100% 이상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만저만한 뉴스가 아니죠.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우선 스웨덴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스웨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책을 조금 바꿨습니다. 나이 드신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냥 방치라고 학교도 오픈하고 짐도 오픈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숨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면역 되라 하는 것이었겠죠. 자가 면역.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이 숨져서 미국과도 비슷하기도 해요. 사실은 숨지신 분의 반 정도가 뭐 케어홈에서 계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너싱홈에서 케어홈에서 지내시는 분들 가운데서 또 나이가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반 이상이 숨지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사망자가 3,몇백 명밖에 안 돼요. 인구가 작기 때문에. 그래도 스웨덴 정부가 이건 아니지 싶어서 우선 돈을요, 많이 100만, 1000만, 2억 2천만 달러를 배당을 해서 스태프들을, 양로원 같은데 스태프들을 좀 더 좋게 하고 많이 배치하고, 그렇게 이제 추가로 또 같은 비슷한 액수를 주정부, 시정부 이런 데를 지원을 하기로 하고요. 스페인이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지금 32명이거든요. 미국은 24명입니다. 그에 비해서 덴마크는 조금 뭐 지형도 다르고 하긴 하지만 덴마크는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9명밖에 안 되고요. 미국에서도 어떤 주는 사망자의 3분의 1이 너싱홈 에서 나왔고, 어떤 주는 반 정도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케어하는 곳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나이 드신 분들에게 더 아주 그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하기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오래된 양로시설 같은 것에 문제가 폭발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스웨덴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간이 운영하니까 돈 신경 쓰죠. 그리고 이제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서 직원 줄이고 충분히 함량이 되는 직원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것은 어느 나라나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다 하고요. 중국은 우한에서 케이스가 좀 나오기 시작하니까 열흘 안에 전부 테스트를 1100만 명을 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지금까지 테스트한 케이스가 940만 명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권 말씀인데, 이 시민권은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이 2019년에 비해서 1104%가 늘어난 2020명이랍니다. 2019년에는요, 1년 내내 2072명이 시민권을 포기했는데, 올해는 3개월 동안에 그것보다 많은 2020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뭐 정부에 실망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그런 차원도 뭐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거 세금 내기 복잡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 예전에는 너무 대단해 보였는데 이걸 꼭 세금도 또 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을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는 해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제가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여러분들과 방송을 하면서 정말 예전에도 잘 인식하지 못했는데 정말 여러분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 방송이 존재를 하고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아주 성심을 다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느낌, 그리고 밀착감 많이 느낍니다. I love you 여러분. 강희신이었습니다.